전문 분야 시즌즈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어떤 분야를 묻든지 막힘없이 답을 내놓는다는 챗 GPT-4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서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 전략대원장님과 또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생방송이네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약간 울컥할 뻔. 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한 7회 분량을 챗GPT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 요약에 제가 오늘 대본 없이 질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마무리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네, 저는 네. 속으로 과연 그게 되겠어? 네, 이랬거든요. 오늘 그게 되는 걸 한번 진행하시다가 저는 여기서 한 15분, 20분 사고를 대비하는 이게 안전요원으로 여기 앉아있고 네.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그 답을 듣고 그 질문이 연결되는 바 그런 것들을 한번 생방송답게 한번 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AI처럼 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AI도 AI처럼 안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고 대비만 하고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MBC 시사투 라이브 진행자 박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라디오 시작과 동시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챗GPT라고 하며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GPT님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GPT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양의 학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을 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나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하고 대화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실질적인 물음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질문을 길게 할수록 네. 그리고 자세하게 할수록 답변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막 자꾸 끼어들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준비된 질문을 좀 더 길게 해볼게요. AI라면 GPT처럼 챗봇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AI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인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MOT MOT 사물 이동체 같은 것인데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인간이 하는 일들을 수행한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일이요. 맞습니다. AI는 챗봇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이동체 등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AI 로봇은 공장에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의료 분야에서 수술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IoT는 가전제품,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홈 시스템 등 여러 장치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여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멀티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기기에 AI를 탑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발음도 정말 좋고 대화하는 것 같죠?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실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AI가 탑재된 MOT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화성에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AI가 탑재된 사물 이동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 탐사 및 자원 채굴, AI 로봇 탐사기와 채굴기는 화성을 탐사하고 자원을 채굴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인프라 건설,
AI 건설 로봇은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도 기초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축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건물을 빠르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및 유지보수 AI 드론은 화성의 대기, 기온, 방사선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로봇은 건설된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합니다. 자원관리 및 배급 AI 기반 자율분류 시스템은 자원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스마트 농업 로봇은 식량을 재배하며 자원을 관리합니다. 인간과의 협업 지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로봇은 초기 탐사 및 건설 작업을 돕고 AI 어시스턴트는 현지에서 작업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돕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화성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네. 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 AI 로봇이 초기 탐사와 건설 작업을 한다는 이 워딩이 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맞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약간 지직거리는 소리는 어떨 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에서 지금 챗 GPT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길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준하 원장께서도 영화 원더랜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었거든요. AI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원더랜드에서는 죽은 사람을 AI로 복원을 해서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감정에 대한 상호작용도 가능했는데 마치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런 기술의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AI 아바타 기술은 영화 원더랜드처럼 죽은 사람을 복원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데이터 수집과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고인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 생전에 본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감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수용,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용화 가능성,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AI 아바타 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AI 아바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원더랜드와 같은 AI 아바타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받는 데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약간 좀 긴장이 되는 이유는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람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나 지금 허공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에게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상황과 맥락이 없어요. 상황과 맥락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네. 아주 인간의 고유한 감각인데 네.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 너무 좀 어색하고 또 하나는 리액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다려줘야 된다. 네, 끝까지 기다리고 네. 저도 반응을 할 수도 없고 조만간은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나올까요? 중간에 끊어서 말을 하다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러면서 AI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야기 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AI하고. 상용화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린다고 예측하나요? AI 아바타 기술의 상용화까지 걸릴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 윤리적 문제 해결, 사회적 수용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발전, 고급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의 양과 질 향상을 통해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해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수용도, 대중인식 변화와 심리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초기 시제품 출시와 대중화를 통해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비즈니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AI 아바타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약 10서 2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AI 아바타의 상용화를 10년에서 20년 지금 이야기했는데 AI와 사람 간의 감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관계 정리가 시급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좀 어색한 일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존재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인간과 AI의 관계가 생기고 엄청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AI와 인간 간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문제로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윤리적 관점, 동의와 투명성, 보호, 책임성 등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관점, 감정적 지원과 중독 방지, 심리적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점, 사회적 수용과 법적 규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관점, 정확성과 안전성, 사용자 중심 설계,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교육적 관점, AI 이해 교육과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 간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AI는 인간의 삶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AI하고 사람하고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AI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메타 인지가 그 균형의 시작일 것 같은데 AI와 사람은 각각 어떤 메타 인지적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사람과 AI가 각각 메타인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의 메타인지적 능력, 자기 인식, 문제 해결, 자기 조절,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AI의 메타인지적 능력, 성능 모니터링, 오류 탐지, 모델 업데이트, 문제 해결, 데이터 품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사람과 AI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것은 인간이 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은 자기는 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AI의 메타인지적 능력은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로봇적인 부분의 모니터링, 오류 탐지,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본인의 영역을 스스로 딱 긋고 있어요. 알고 있네요. 알고 있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도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군요. 근데 과연 처음이죠. 근데 생방송에서 지금 진행자와 AI가 서로 대화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라고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타임 딜레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임 딜레이 부분을 살짝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라서 네.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대답하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씩 늦게 갑니다. 원래. 이 정도의 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질문과 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까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AI 간의 메타 인지적 능력이 갖춰진다면 AI하고 이제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제를 바꿔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5회차 때 저희가 AI가 암, 심정지 예측, 감정 분석, 뇌전지 등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치료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물론 현재는 100% 예측률을 가지거나 뭐 치료 성공률이 100%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정말로 AI가 100% 예측률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AI가 암, 심정지, 감정 분석, 뇌전증 등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100% 예측률을 가지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측률이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 데이터 품질과 양, 개인 차이, 질병의 복잡성 등이 문제입니다. 기술적 발전의 가능성, 대규모 데이터 수집,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 개인화된 의료 등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계와 현실적 기대, 완벽한 예측의 어려움과 통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질병 예측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선생님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전문가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오랜 경력을 두고 전문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AI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높은 성과와 정확성, 특정 작업에서 높은 정확성과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변화하는 데이터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분야,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서 AI가 전문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의 한계와 인간 전문가의 역할, 감정적 지능, 윤리적 판단, 창의성 등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I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인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와 AI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을 AI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의료, 법률, 교육 부분이에요. 네.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부르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이죠. 본인이 하겠다 지금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금 제가 대화를 좀 꽤 오래 했는데 너무 못했던 것 같거든요. 초보자로서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AI하고 대화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네. 전문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GPT,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모호하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AI가 너무 빠른 발전으로 AI가 어느새 스며든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요즘은 직장에서 열심히 GPT가 활용이 되고 있고 방송국에서도 시나리오 초안을 AI한테 맡긴다든가 방송에 쓰일 때 이미지, 요즘은 영상도 만들고 이런 이유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바뀌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AI로 인해서 직무가 바뀐다면 인간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AI로 인해 직무가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해 및 습득, AI와 관련된 기본 개념, 데이터 분석 능력, 프로그래밍 스킬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및 사회적 책임,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와 인간 전문가가 협력하여 각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필요한데 자기도 이제 두려운 거죠. 그 이야기는 안 꺼내잖아요. 대신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얘기합니다. 네, 현재. 네. 똑똑한데요. 그런 걸 보면.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초보자가 질문하는 거랑 전문가가 질문하는 거랑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네. AI와 대화를 하고 관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네. 저희가 지금 7주 AI에 대한 교육을 원장님께 배웠고 이제 저는 낯설지 않아요. 더 이상 AI가 연습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도루 연수처럼 이제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의 이런 이벤트성을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인간에게 많이 가까워져
온 AI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7주, 8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민들이 AI를 참 두려워하신다라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인류 역사가 다 그랬듯이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는 늘 그 도구가 아닌 생활수단으로 사셨던 분들은 새로운 도구에 본인이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사셨는데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바뀐 적은 없습니다. 사실 마차가 들어와서 택시와 부딪혔을 때 마차가 사라진 데까지 30년이 걸렸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AI도 물론 속도는 빠르겠지만 인간이 천천히 가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저는 즐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AI 사용을 좀 어눌하게 사용하면 AI가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AI 사용을 똑똑하게 잘 사용하면 AI 대박. 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세 번째 부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 근데 이제 대충의 통계상 보면은 30대 30이 아니고요. 잘 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액티브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상위 5, 6% 정도 되고 아무래도 연령대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그런 또 연계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딱 한 20-30%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예. AI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고 대신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빨리 만든다는 거죠. 네. AI에 대한 이제 친숙함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8주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원장님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게 아닌가.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주시죠. 네,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